자, 두 직선의 교점 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교점 좌표가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뭐냐면은 거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그 연립방정식의 식이 지금 3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죠? 식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아, 네. 일단은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y는 x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랑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대충 그려볼게요. 하나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다른 하나는 얘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세요. 얘들아, 이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몇 개입니까? 저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몇 개라고 말해야 될까요? 교점이 3개니까 3개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까? 오케이. 아니래요. 몇 개죠 그러면? 맞습니다. 0개입니다. 이거 실근의 개수는 0개가 되는 거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가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있는 이 3개는요. 점 3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점은요. 이 3개 중에 2개만 만족을 하는 거죠. 3개를 다 만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2개만 만족하고 3개를 다 만족하지 않고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경우에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일단 0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의 오해는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에 이제 논리 관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책 딱히 없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일단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다 써드리니까.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어차피 좀 있으면 또 배울 여기서 나오는 거가 이제 논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논리가 중요한데 논리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는요. 왜냐하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굳이 논리를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멘트랑 여기 써져 있는 멘트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논리 과정이 그대로 또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논리가 이해가 잘 안 돼 버리면요. 여기 가서 또 다시 헤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헤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안 되면서 외우면 건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그렇죠? 네. 그럴수록 산으로 가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서 외워버리면은 수학 공부가 그때부터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가면 갈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실용성을 떠나서 여기서 논리의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앞으로의 수학 공부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은 동치관계, 그죠? 동치관계를 이용한 증명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동치관계는 사실상 등호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말로는 필요충분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완벽하게 일치하는 관계를 이용한 증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뭐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수업을 하면서도 예전에도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얘들아 만약에 A가 0이고 그지?
동시에 B가 0이다라는 게 있어. 알겠지? A가 0이고 동시에 B가 0이다. 이거를 내가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개 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그러면서 A랑 B는 실수. 뭐 이런 조건만 달아놓는다고 치면은 이 말과 이 말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필요충분 조건 관계가 성립을 해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얘도 됩니다. A 플러스 BI는 0 이렇게 써도 돼요. 물론 같은 조건 A랑 B는 실수 조건을 달아주기는 해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이 또 같은 말이야. 다른 말로 얘랑 얘랑도 서로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죠. 다 똑같은 표현을 표현 방식만 조금씩 다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일단은. 괜찮지? 얘도 되겠지 얘들아.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 이것도 다 같은 표현이에요. 되게 많죠? 그죠? 우리가 안 배운 것까지 합친다고 치면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임의의 K에 대하여 AK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이 표현도 사실상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지? 임의의 K에 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된단 말이에요. K에 관한 항등식. 그지?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요 K 앞에 붙어있는 요 놈과 요 놈이 각각 0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실 거니까 이 말과 이 말이 또 필요충분 조건으로 서로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교점을 지나가고 있는 어떤 직선을 표현하고 싶은데 알겠지? 얘들아 이 직선이 한 개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개겠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어. 알겠지?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점이 있겠지. 근데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 개야?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닌 굉장히 여러 개인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표현. 식으로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굉장히 여러 개의 이 직선을 표현하는 표현법을 쓰고 싶은 겁니다. 무엇으로? 식으로서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봐봐.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그지? 그럼 이 직선을 내가 일반형으로 쓸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쓸 거고 요 직선도 마찬가지로 일반형으로 쓰겠습니다. A'X, B'Y 더하기 C'은 0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교점이 보일 거예요. 그죠? 이 교점이 보이고 이 교점을 지나가는 엄청나게 많은 직선들이 막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것들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그럼 일단은 이 교점에 대해서 먼저 몰두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교점을 한번 표현해보자. 교점. 왔어? 교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얘들아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1번씩도 만족하고 동시에 2번씩도 만족해야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죠. 이것과 이것의 연립방정식의 근에 해당이 되는 것이 교점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봐봐. 본질상 이겁니다.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다라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러면 구조적으로 뭐랑 똑같냐? 이거랑 똑같죠.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다라고 하는 이 구조랑 논리관계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동일한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동일한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만 써보죠. 일단 아까처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의 제곱이 0이다. 이런 방식으로 식을 써도요. 알겠습니까? 이걸 식을 쓴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것이죠. 이해돼요? 왜? 얘가 제곱해서 더해서 0이라는 말은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0으로 만족하는 걸 찾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 점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봅시다.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i를 붙여도 돼요. 여기 지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i 같은 거 붙인다든 여기다가 i를 붙여도 돼요. 그쵸? 상관없어요. 굉장히 많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지금 노란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노란색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써보자고. 절로 갈게. 이거 구속탱이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임의의 k에 대하여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k를 붙이고 플러스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 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도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 말 또한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0이면서 동시에 이 부분이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교점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두 원의 교점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알겠지?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이 더 붙어 있냐면 이 교점을 지나가는 이거 뭐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미안해. 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직선을 표현하고 싶다. 얘들아, 그러면 직선을 표현하려면 구조가 어떤 구조가 세팅이 돼야 되냐면 x랑 y가 는 1차식으로 일단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러한 식의 표현들에다가 하나가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x랑 y에 관한 1차식이라는 이 구조적인 성질이 같이 뒷받침이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논한다고 치면은 얘가 안 되겠죠, 여러분. 그쵸? 얘는 우리의 표현 방식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x랑 y에 관한 제곱이기 때문에 2차식이란 말이야. 2차식.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직선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저거 갖고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냐면 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되면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봤을 때 얘도 0이고 동시에 얘도 0인 거가 만족이 되면서 그러면서 구조적으로는 어때요? x랑 y에 관한 1차식이 훼손되지 않고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쓸 때는 이러한 표현법을 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자,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이 논리 자체가 중요합니다. 직선은 1차식이기 때문에 굳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풀 때 이런 방식으로 안 풀어도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언제는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는 문제가 생겨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쓸 때는요. 그 교점을 찾기도 어렵고요. 일단. 아시겠죠? 그러면서 2차식이기 때문에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한다면은 이 논리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쓰여질 논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셔야 된다.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볼 건데 그리고 3번, 4번을 할 건데 지금부터 살짝 더 복잡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자 3번 문제 볼게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자, 이것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교점을 구하세요. 그냥. 그죠? 교점을 내가 구할 수 있잖아. 이거 두 개 연립하면 교점이 나올 거 아니니 여러분. 그지? 그럼 교점 구하고 원점도 주어져 있으니까 점 두 개 있으니까 그거 갖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될 거 아니야. 알겠지? 이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짱이야. 제일 편해.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실용적인 걸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논리가 중요하다고. 자, 봐봐.
교점 구해보자 얘들아. 그럼 이거랑 이거랑 두 개 더했어. 그러면 y가 소거될 거고 2x-4는 0이니까 x가 2가 될 거고요. 그쵸? 첫 번째 풀이 방법. 그냥 교점을 구하는 거야. 2가 될 거고 y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교점이 2,0, 2,1인 거고 또 어디를 지나? 0,0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식 쓰면 어떻게 되니? y는 그냥 2분의 1x가 되겠죠. 2,1을 지나는 거니까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별거 아니지. 그지? 자, 두 번째. 뭘 이용할 거다? 저 논리관계를 이용해 보자라는 얘기야. 논리관계를 이용해 보자. 자,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잘 봐. 여기부터 할 거야. 여기부터. 여기. 뭐 했다고? 저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표현을 할 거야.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엄청나게 여러 개겠지? 알겠지? 그래서 뭘 쓸 거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쓸 거야. 임의의 k에 대하여. 임의의 k에 대하여. 여기다 k를 붙이고 여기다가 안 붙이고 할 겁니다. 자, 요거 뭐에다가 붙여야 되는지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k를 붙여도 되고 여기다 k를 붙여도 되고 아무 상관 없으세요. 됐죠? 네. 그럼 여기 지금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여기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쓰면 뭐 한 거라고 얘들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를 딱 보고도 이 문장 없이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꾸로가 중요해. 해석이 중요해. 해석.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봐. 얘들아, 이거를 보고 식 이렇게 세우는 거는 이제 괜찮겠지. 괜찮지. 방금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한 거니까 별 문제 없잖아. 알겠지?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 뜻이야. 그냥 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뭔 뜻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봐봐. 머릿속에 이 말을 지워. 불가능하겠지만 지웠다고 생각해봐. 그냥 편견 없이 보자고. 알겠지? 갑자기 난데없이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딱 나왔어.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이 말이야. 임의의 k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그러면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겠네?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하면 어떤 교점 같은 게 생기겠네? 라고 볼 수 있어. 알겠어? 그러면 교점인데 구조적으로는 몇 차식이냐면 x랑 y가 1차식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직선이라는 거네. 근데 그 직선은 어디를 지나? 내가 방금 구해놓은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알겠지? 다시. 이거 보고 식 세우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표현을 죽은 표현으로 둘 것이냐 의미를 살려서 문제를 풀 것이냐는 니네한테 달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죽은 표현으로 두면 그냥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하게 바뀌는 것이고 의미를 살리면 뭔가가 있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얘들아 그럼 여기서 보면 교점이 지금 2,1이라는 건 방금 앞에서 한번 구했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이게 교점이 여기가 지금 2,1이거든요. 2,1이야. 그럼 지금 여기까지만 쓰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게 많잖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얘들아. 무수히 많겠지. 셀 수도 없게끔.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지나가고 싶은 거냐면 0,0이라는 어떤 특별한 점을 또 한번 지나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수많은 직선 중에 0,0까지 같이 지나는 직선은 이제 유일하게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일하게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럼 아까까지는 이게 임의의 k에 대해서 적용한 거니까 k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됐던 거지만 0,0을 지나가는 순간 직선이 한 개로 고정되기 때문에 k 값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의 값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그 k를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0,0을 지나니까 x랑 y다 0, 0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 0, 0 집어넣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k가 되고 여기 0, 0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돼? 는 0이 돼.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니까 3분의 2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y가 될 거야. 그지?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니까 사라져 해서 는 0이 된 거야. 그지? 3, 3 약분하시고 넘겨서 나누면 얼마가 나와? 마찬가지로 2분의 1x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당연히 문제를 풀 때는 1번으로 푸는 거야. 근데 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야. 괜찮지? 더 이상 요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할게요. 자, 다시 볼게요. 두 번째. 선생님은 똑같은 문제를 또 푸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3번과 4번에 본질적인 문제가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없죠. 똑같잖아. 교점 지나고 이번에 1,0. 그치? 다른 건 다 똑같은데 0,0이 아니고 1,0만 딱 바뀌었단 말이야. 알겠지? 나는 똑같은 걸 또 똑같은 문제를 또 푸는 걸 싫어해. 알지? 대충 느낌이. 그치? 싫어해. 그래서 의미가 없으면 실어 놓지도 않아요. 알겠지?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여기다 두 번째 또 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직선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요. 이 직선을 제가 그냥 1번 직선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괜찮죠? 네. 또 다른 직선이 있었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직선이 있었다고 치죠.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 교점이 분명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임의의 k에 대하여 조금 복잡한 말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k를 붙이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로는 이랬죠. 이 표현은 뭘 뜻하는 거다고? 이 표현은 요 점을 지나가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직선들을 다 일관성 있게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게 뻥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뻥이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야. 이게 왜 뻥인지. 아주 한 가지의 뻥이 존재하거든요. 그 뻥을 알아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쓰면 이 점을 지나면서 지나가는 수많은 모든 가능한 직선들을 표현하는 거는 맞는데 딱 하나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딱 하나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1번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1번 직선만은 표현하지 못해요. 오케이, 잘 봐. 다시. 이 표현은 요 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 그지?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데 예외가 하나 있어. 어디만 안 되냐면 저 1번은 안 돼. 1번은 표현할 수가 없어. 1번은 표현이 불가야. 자, 이게 왜 그런지 설명드려 볼게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런 것까지 꼬투리를 잡고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딱 본 적이 있어.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K를 구하기 위해서 요 점 말고 하나의 점이 더 필요하죠. 그죠? 아까도 요거 말고 여기 0,0 지난다고 해야지 K가 구해졌던 거잖아. 맞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1번 직선을 표현하려면 요 점 말고 여기 위에 있는 점 하나가 더 필요할 거 아니니, 얘들아? 그치? 하나 점이 더 필요할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이 점을 몇 컴마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대입하면,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봐봐. 이 점은 여기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하면 요 값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0이 되겠죠. 그렇죠? 왜? 아까 말했잖아. 요 점은 요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요 점을 이렇게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한 거랑 똑같으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0 곱하기 K가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점은요,
두 번째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럼 이 점을 요식에다 대입한다고 한들, 요식에다가 대입한다고 한들 0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의 계산 결과물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를 만족하는 K값이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야. 0 곱하기 K 더하기 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니까 지금. 얘가 0이 아닌 게 나온 거란 말이야. K값이 구해지냐 안 구해지냐 이 말이지. K값 구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몇 번 제외 다 표현이 가능하냐면 1번 제외 다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K가 여기 아니고 만약에 여기 붙었어 얘들아. 뒤에 붙어도 되지? 뒤에 붙으면 몇 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2번이 표현이 불가능한 거고 나머지는 다 표현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알면 여기 논리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4번은 이런 거예요 지금. 4번을 보시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놈의 둘의 교점을 지나고 교점을 지나면서 1,0을 지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눈치챈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세요. 얘들아 이 1,0은 사실상 여기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 알겠니? 이 1,0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인 거 알겠죠? 여기 1, 0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못 모르고 이거를 논리로 풀겠다라고 해서 임의의 K에 대하여 알겠어? 임의의 K에 대하여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에다가 K를 붙이고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라고 만약에 식을 세워버리면 K 값이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요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논리로 풀 거면 똑같이 임의의 K에 대하여 이 K를 여기다 붙이지 않고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K가 될 거고 여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해봅시다. K가 구해지나 안 구해지나. 1, 0을 집어넣을게요. 그죠? 1, 0을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K가 되고요. 플러스 1, 0 집어넣었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돼버리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얼마가 나와? 결국에는 K값이 0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K값이 0이 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 K값이 0이 됐으니까 사라진 거고 뭐만 남는 거야? 얘만 남아. 그래서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었던 교점 지나면서 얘를 지나는 거니까 요 직선이 나오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논리의 허점이 안 생깁니다. 오케이? 지금 내가 말했던 이 내용을 빼고 말하면 그 논리의 구멍 한 틈이 생기는데 알겠어? 이 논리의 한 틈을 파고드는 문제는 거의 없지만 만약에 낸다고 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자. 자, 이번에는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 네. 여러분 이거는요. 계속 나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끝까지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식도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거였죠, 여러분.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고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때는 반드시 얘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형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떤 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한 점을 x1, y1이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당연히 이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죠? 이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일단 공식을 먼저 외워야 되겠죠? 공식 D는 루트 하고 일단 모양부터 외워. 절대값. 난 이걸 뭐 주저리 막 이렇게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그림으로 외우면 돼. 그냥 구조로 외우면 돼. 구조. 루트 절대값이야, 그지? 그리고 루트 안에는 x의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을 더해서 갖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는 이 x 자리에 x1 들어가고요. y 자리에 y1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식을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설명을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개념 그리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했었는데 제가 개념 그리다 설명할 때 이 공식을 그냥 외워라 라고 했고 증명을 안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딱 한 번만 하려고 그냥 여기서 한 번만 할게요. 그냥 아시겠죠? 한 번만 하고 말 겁니다. 모든 공식들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고등교과 과정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일단 증명 과정들은 알겠지? 왜냐하면 증명을 하는 것 자체가 공부야. 알겠지? 그 증명 과정이 문제 푸는 스킬로 그대로 바뀌어서 나와요. 알겠지? 무슨 하늘에서 무슨 문제를 갖다가 따가지고 내는 게 아니잖아. 다 있는 거를 갖다가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 알겠지? 근데 그 문제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는 뭐냐면 어떤 공식이나 어떤 개념들이 나오기 위한 그 서술 과정 있잖아. 그 과정 중에 필요했던 요소들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문제로 바꾸는 거야, 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푸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제 푸는 양이 적어져도 그런 스킬들이 대비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 자, 한번 가볼게. 증명 과정은 딱 한 번만 할게요. 그냥 계산이에요.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자, 얘들아, 어떤 이 점이 있을 건데 여기 수많은 점들이 있잖아, 얘들아. 여기 직선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럼 얘들아, 지금 요 점을 내가 얘기를 해볼 건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서로 수직 관계가 돼야 될 거야. 맞죠? 근데 여기에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이거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요거 마이너스 ax b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돼요. 그쵸? 마이너스 b분의 a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할 요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울기가 나올 건데, 그지? 이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a분의 b가 되겠죠. 왜냐면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되셨죠?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 내가 이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 그냥 프라임 하면 좀 그러니까 PQ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냥 PQ라고 할게요. PQ라고 둘게요, 여러분. 괜찮죠? 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요거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뭐냐면 P-X1 맞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그지? 그 다음에 Q-Y1 그게 얼마가 되냐면은 A분의 B가 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괜찮니? 그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A분의 B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결국 얘가 A분의 여기가 B, 비율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한 거니까 내가 편의상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AK라고 두고요. 여기를 뭐라고 둘 거냐면은 BK라고 둬볼게요, 여러분. 괜찮니? AK, 야, 우리가 어떤 것이 비율적으로 3분의 4라고 해서 이거가 3이고 이거가 4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맞잖아. 6이고 8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얘랑 얘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냥 그것뿐이야. 지금.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식을 좀 정리하고 나면은 P랑 Q에 대해서 좀 식을 정리할 건데 요 P 값 있잖아. 그죠? P 값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걸 반대로 넘긴 거니까 AK 플러스 X1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Q에 해당되는 값은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BK에서 플러스 Y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봐봐. 이 PQ, 이 P, Q는 내가 일단 이것만 한 거거든?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 기울기가 요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수직 관계입니다만 이용한 거야. 아직 뭘 안 썼냐면 이 점 P, Q가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아직 안 써먹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P, Q가 이 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P 넣고 Q 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P 대신에 요거 이제 집어넣는다. 이걸 대신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PQ 이렇게 자리야. 괜찮지?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A의 P 자리에 지금 X가 지금 P인 거니까 이게 대신 들어간다고. AK 플러스 X1. B에다가 여기 Y 자리에 Q가 들어갈 거니까 그지? BK 플러스 Y1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얘들아 이거 정리해 볼게. 어떻게 되냐면 A제곱 K 플러스 B제곱 K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K라고 표현해 볼게. 괜찮지? 그 다음에 플러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야. 그것만 따로 모아볼게.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는 겁니다. 얘가 는 0이다라는 어떤 관계식 하나를 갖고서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죠? 네,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내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뭐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러면 뭐 뻔한 거 아니니? 봐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결국 어떻게 하면 돼요? P-X1의 제곱 더하기 Q-Y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곧 D가 되는 것이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미 재료는 다 끝났어요. P-X1 어디 있니? 여기 있지. 이거 넘기면 되니까. 뭐 말인지 알겠지? 다시. Q-Y1 어디 있니? 여기 넘기면 되잖아. 여기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BK. 됐습니까? 자, 그럼 대신 저기다 집어넣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제곱을 한 거니까 얘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제곱 K제곱이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이거의 제곱이니까 B제곱 K제곱이야. 그럼 또 A제곱 B제곱으로 묶이면서 K제곱 되는 거 알겠니? 거기가 얼마가 된다? D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괜찮아? 됐어? 그럼 봐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D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보자. 이 D는 뭐냐면 얘들아 이 K제곱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 루트 바깥으로 나가야 돼. 뭐로 나가야 돼? 그냥 K야? 절대값 K. 그렇지. 절대값 K로 나가야지.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이니까. 맞지? 그래서 어떻게 나와? 절대값 K에다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것이죠.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지? 자, K 구해놓은 거 있습니까? 여기 있어. K 구해놓은 거 보이지? 자, K는 뭐냐면 이거 넘긴 다음에 이걸로 나눌 거야, 얘들아. 맞지?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될 거냐면 정리를 해보면 일로 갖고 오자. D는 절대값 요거 넘겨서 마이너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고 그거를 얘로 나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눈 것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거야. 괜찮지? 거기다가 뭘 곱한 거야? 얘를 곱했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죠? 그럼 얘들아 절대값이 나누기로 돼 있으면 각각 쪼개지면서 절대값 붙여도 괜찮지? 곱하기도 똑같은 것처럼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그냥 절대값 A, B랑 똑같듯이 나누기도 똑같이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얘들아 이런 거 사소하게 넘기면 안 돼. 이런 거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근거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 그럼 얘들아 얘는 위에들 절대값 붙여. 그럼 절대값 붙이면 이 마이너스 굳이 있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절대값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가 되는 것이고요. 아래다가도 절대값 붙일 건데 어차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양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양수제 음수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붙이나 마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날아가는 거지. 그럼 약분되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가 붙어?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붙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아, 우리가 방금 외웠던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식 조작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냥. 오케이? 이런 스킬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근데 잊지는 마셔야 돼요. 증명에다 빈칸 넣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시험에서는. 뭘로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니까.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빈칸이 있을 거야. 거기를 저랑 같이 채울 겁니다. 자. 야, 그만 좀 졸아라. 그만 좀. 어휴, 진짜. 자, 봐봐. 얘들아, 이게 지금 대단원, 3단원이 지금 도형에 대한 거잖아. 도형. 나오는 도형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면 일단 첫 번째, 점이라는 도형을 알고 있는 거야. 점. 그래서 방금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거 한 거 아니니 지금? 그지? 두 번째 구성 요소가 뭐냐면은 직선이 있어요. 그죠? 원래 단원으로는 이 다음 단원입니다. 뭐가 또 있죠, 여러분?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총동원해 보자. 알겠지?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맨날 하는 그렇지,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이 2차 함수도 같이 껴서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메인 주제는 2차 함수는 좀 따로 떼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세 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 이 도형들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봐봐.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중요한 게 없어. 근데 둘이 있잖아? 항상 뭐가 중요한 줄 알아? 사람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되니? 관계가 중요하지. 생짜 남이냐? 친구냐? 알겠어? 아니면 뭐 사귀는 사이냐? 결혼을 했냐? 이런 관계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야. 봐봐. 이런 요소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항상 보는 게 관계야. 관계라고. 그러면 그 관계를 다 생각해 보면 돼. 그러면 그 관계 다 생각해 본 것들 중에서 문제를 딱딱딱 낸다고. 봐봐. 얘들아, 점이랑 점의 관계가 있어. 점과 직선의 관계가 있어. 점과 원의 관계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점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은 다 확인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자. 그러면 점과 직선은 이미 여기서 확인했으니까 이제 점은 빼고 직선과의 관계, 직선과 원과의 관계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하나 더 얹혀주자면 직선과 2차 함수의 관계까지도 볼 수는 있어요. 선생님 왜 여기서는 2차 함수 안 꼈습니까? 여기서는 별로 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점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보려면 미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분은 여러분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럼 빼고. 직선은 얼마든지 2차 함수랑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접하느냐? 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이미.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 원입니다. 그럼 원은 뭐가 남았어 이제? 원과 원 사이의 관계만 남았죠. 왜냐하면 원과 직선 했고 원과 점도 했으니까요. 선생님 그럼 원과 2차 함수는요? 안 나와. 알겠지? 너희가 지금 다룰 수가 없어. 어차피. 알겠지? 그러면 결국 나오는 관계들은 이런 거야. 봐봐. 요런 관계들이 나오는 거야. 요런 관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관계에서 물어보는 거지. 자, 봐봐. 두 점이 있어,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 뭘 물어보겠냐? 기울기. 두 점으로 이루어지는 기울기.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두 번째. 거리.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점과 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리를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과 점 사이로 이루어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울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거리, 그 다음에 기울기는 여러분이 얻어 가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나올 건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미리서. 알겠지? 자, 두 번째. 여러분,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해 봅시다. 점과 직선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직선 위에 점이 있느냐? 직선 밖에 점이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직선 위에 점이 있는 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이거 뭐 낼 게 없잖아. 그럼 내는 건 맨날 이거야. 직선 밖에 점이 있을 때. 그럼 직선 밖에 점이 있고 직선이 있어. 그럼 뭘 물어보겠어? 물어볼 수 있는 건. 그래, 그거밖에 없어. 거리밖에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구장창 거리만 물어볼 거야. 다른 거 물어볼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 왜 이렇게 따라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생기는지. 알겠어? 자, 그럼 그 다음엔 또 뭐야? 원이랑 점이 있을 거야. 원이랑 점. 원이랑 점. 근데 잘 생각해봐. 원 있잖아, 원.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있잖아. 이 원이 중요하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중심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 사실상 이 원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 대표적인 그 구성 요소가 이 점이란 말이야. 원의 중심. 그럼 봐봐. 점과 원이 또 위치 관계를 생각해봐. 그러면 점이 이렇게 있어. 점이 한 점이 있어. 여기가 원이 있어. 원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겠지? 알겠지? 그럼 아까도 마찬가지야. 원 위에 점이 있던가, 원 밖에 점이 있던가, 아니면 원 내부에 점이 있던가. 알겠습니까? 원 내부에 점이 있는 문제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알겠죠? 안 물어봐요, 어차피.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 안 물어봐요. 오케이? 원 밖에 있는 점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또 똑같죠?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겠어, 얘들아? 거리겠지? 그지? 근데 거리에 뭘 물어볼 수 있을까? 거리에, 그렇지, 최대, 최소.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뭘 물어본다고? 거리를 물어볼 거야. 근데 이 거리에다가 뭐가 더 얹혀져? 최대랑 최소까지가 같이 얹혀질 거야. 무슨 말인지 되셨죠? 얘들아, 그러면 최소는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버리면은 최소가 되는 것이고, 맞지?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은 최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여기 6칸 다 채우는 게 목표거든요. 일단은 근데 오늘은 안 되겠다. 6칸 채우는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요거까지만 설명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보는 걸 할게요. 다시. 얘들아, 직선과 직선이 있어. 직선과 직선.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어. 위치 관계가 몇 가지였냐 원래? 아, 그냥 직선이라고 할게. 직선과 직선이야. 그러면 총 위치 관계가 몇 가지죠? 아니. 위치 관계. 세 가지야. 그래서 위치 관계는 세 가지지. 한 점에서 만나냐, 평행하냐, 일치하느냐. 이거 세 개밖에 없어. 그 중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디테일하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따지면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 너 같으면 이거 내겠냐? 안 내겠지? 이거 안 내. 안 내.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오케이? 그러면 내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걸 거야. 알겠지? 얘들아, 이거면 뭘 물어볼 것 같아? 교점. 교점. 두 번째. 수직. 오케이, 좋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루는 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나긴 만나는데 이게 몇 도로 만나냐? 이렇게 만나냐? 이렇게 만나냐? 알겠죠? 이렇게 만나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교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각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각이 기껏 해봐야 수직밖에 없기 때문에 맨날 주구장창 수직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뭔가 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더 많아지면 꼭 수직이 아닌 45도, 30도 이런 것들도 다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요 상황이라면은 안 만나잖아. 그럼 교점은 안 물어볼 것이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기울기? 기울기도 물어보지만 이미 기울기가 주어졌다고 치면 거리예요. 거리. 알겠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죠. 자, 여기서 바보짓 하시면 알아야 돼. 자, y는 2x 플러스 1, y는 2x 플러스 4가 있어요, 여러분. 평행하죠? 거리가 3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건 알겠지? 거리 3 아니야. 알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아니라고 해도 어떤 상황, 어떤 애들 보면은 이거 진짜로 문제 풀 때는 이거 3이라고 해버린다. 왠지 알아? 생각하길 포기해서 그래. 분명히 지가 아닌 건 알아. 근데 몰라, 그냥 3 이렇게 해버려. 알겠지? 최악이야. 그럼 안 되고, 여기서는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얘들아? 점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 그런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구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여기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마음에 드는 걸 잡아서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거리를 물어볼 건데 여기선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 얘들아, 원이랑 지금 직선 위치관계 몇 가지 있을까요? 맞아, 세 가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느냐, 접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세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괜찮으시죠? 오케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너희가 선생님이야. 뭘 물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제일 많이 물어보겠죠, 아무래도. 아니, 딱 물어보기 딱 좋지 않아, 저거? 맞잖아, 그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볼 거야. 이런 걸 어떻게 구할 거니? 그러면 미리서 생각하고 있어요. 나 이거 어떻게 구할 거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이건 경험치로 쌓이는 게 아니야. 그냥 미리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 접하는 경우는 요 점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것도 점을 물어보진 않아요. 점을 물어보진 않고 이게 접하는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식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냥. 아시겠죠? 저 접하는 저 직선은 어떻게 구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들아, 그럼 이때는 뭘 물어볼 것 같아? 맞아. 여기서도 결론적으로는 거리야. 그지? 거리에 뭐가 있어? 최대도 있고 최소도 있을 거야. 이거 두 개를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거리의 최대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 원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 요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는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여기서 이 반지름을 빼면은 요 길이가 가장 최소가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리의 최대가 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더 연장해서 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거리기 때문에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 추가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거리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괜찮지? 자, 직선이랑 이차함수는 어떠니? 직선이랑 이차함수는 많이 했어, 그지? 요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요렇게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 맞죠? 이거 잘 안 나오겠죠, 여러분? 잘 안 나와. 근데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기는 해. 자, 그래. 이것도 얘기해보자. 자, 이걸 제일 많이 보시죠, 여러분. 이거. 보통 여기서 물어보는 거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같은 거를 또 많이 물어보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지? 야.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가 있어. 지금 이렇게 있다고 쳐. 오케이? 몇이에요? 빨리 암산해. 할 수 있어. 3루트 10. 오케이. 3루트 10입니다.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이거 거리 구하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이상한 학생들이 또 이게 또 문제가 또 주어져 또. 자, 봐봐. 지금 선생님이 이게 이미 힌트를 좀 드린 거죠. 왜냐면 이거 K를 모르는 것으로 해놨고, 그지? 이걸 이렇게 딱 해놓고 요걸 딱 줘버렸기 때문에 힌트를 주고서 여러분한테 내가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식이 완성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그리고 여기도 뭐 식이 막 써 있어. 이차 함수가 이렇게 막 식이 써 있어.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대부분 애들이 뭐 하는 줄 알아? 80% 이상이 요 점과 요 점을 구해버리죠. 응? 근데 요 점과 요 점을 꼭 구해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느냐는 다른 얘기야. 물어보는 게 이 점이랑 이 점이 뭐니? 이거 몇 컴마 몇이고 이거 몇 컴마 몇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리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리만 물어보면은 이 점과 이 점이 뭔지 몰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한 거야? 요게 나왔어. 그럼 여기 지금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이렇게 3이라는 거야.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야? 3이란 말이야. 이 기울기가 중요하지. 여기가 1대 3인 거 알겠지? 1대 3이야 얘들아. 1대 3이면 루트 10인 거 알겠지? 그래서 이놈의 루트 10배를 해서 3루트 10이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이거 뭐 어떻게 풀라고 냈는지 그 뉘앙스 같은 거 잘 파악하셔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길어지냐. 다시 또 얘들아 이거 접하는 거는 중근인 거 알지? 판별식이 0이면 돼. 그지? 판별식이 0이면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자 요게 거의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나올 수도 있거든. 솔직히 내도 할 말 없어요. 뭘 물어볼까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의 최소. 짠 어떻게 구할까요? 얘를 그렇지 맞아. 평행 이동하는 거 이렇게. 천천히 평행 이동해. 평행 이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랑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 식이 어차피 완성돼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y는 2x 플러스 뭐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럼 확실하게 이 빨간색을 내가 다는 몰라도 확실하게 2x 어쩌고 저쩌고인 건 알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럼 k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어차피 이차함수 식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하면 k값이 구해지겠지. k값이 구해져. 그럼 최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점에서부터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뭘 이용해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자, 구조가 어떤 구조니? 요 구조랑 똑같은 거 알겠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과 일치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또 답답한 친구도 있어. 봐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이 실컷 이거를 구해 놓은 다음에 어우 고지식해 이 점을 막 찾아. 이 점 찾을 필요 있어? 꼭 이 점에서 이 직선을 이렇게 구해야 돼? 그럴 필요 없지. 이 직선이 뭔지만 알면 이 직선 중에 아무 점이나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잖아. 알겠지? 근데 꼭 요 점을 찾으려는 애들이 있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어차피 평행하니까 여기서 내리나 똑같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여기 원과 원. 자, 원과 원이 있어. 원과 원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봐봐. 다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론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조금 더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냥 크게 보자면 이 정도 세 개일 겁니다. 일단.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점과 요 점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게 아니고 거리를 구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쉽게 말 수 있는 건 이거 거리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할지 미리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까도 말했지. 두 개의 교점이 생기면 이 두 점을 지나는 또 새로운 원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구하라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논리관계에서 풀었던 거. 아까는 뭐였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수많은 직선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또 다른 원들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그 논리 구조를 똑같이 이용해서 얘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 어차피. 괜찮지? 그 다음 여기서는 그냥 접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점을 구하라는 문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공통 접선이라고 하거든요. 얘에다가도 접하면서 얘에다가도 접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만나죠? 안 만나면 항상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봅니다. 요렇게 연결해 가지고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 라지 R, 여기 스몰 r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을 최소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에서 라지 r과 스몰 r을 빼는 거죠. 그래서 d 마이너스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을 빼면 최소가 되는 것이고 최대값, 거리의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이거랑 더하는 거지. d에다가 플러스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전체적인 개요는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여기 말고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것들이 있는데 미리서 한번 개요를 짜보고 시작하자는 거야. 그냥. 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했다가